챗GPT는 시작일 뿐이다. AI의 세계는 정계재계학계의 세 거장을 만났다. 어떻게 헨리 키신저, 에릭 시밋, 데니엘 허튼로커, 구글 CEO고 닉슨 행정부에 있었고 미트. 이런 분들이 이 책에 쏟아진 것은 증거 하이테크 점은 세상 혁신하고 있지만은 또 이런 어떤 누가 있나요? 제임스 마니카, 미셸, 존 서물턴, 뉴욕 타임스, 또 파이낸셜, 포브스, 뉴스위크, 이코노미스트. AI의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봅시다. 생성의 AI가 사피엔스에게 던지는 화두, 김대식, 카이스트, 뇌과학자 행운일까 불행일까? 우리는 역사상 몇 번 되지 않는 인류 운명을 좌우할 변곡점을 경험하고 있다. 생각하고 글을 쓰고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존재가 더 이상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세계 기계 역시 인간의 필적하는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 이후의 세계를 맞이할 첫 세대가 바로 우리다. 노동에는 끝이 없고 미래는 불안하다. 그렇게 인류는 자신을 지켜주고 대신 일해줄 다른 동물을 찾으며 동물을 가축하고 노예를 부렸다. 그런데 동물과 노예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는 없을까? 그 10명의 기록으로 남은 첫 케이스는 거대 그리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욕망과 꿈을 올림푸스 신들로 표현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에겐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가 있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한 도구와 기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헤파이스토스는 오늘날에 비유하자면 공학자의 신이다. 제우스의 번개창, 아데네의 무적갑옷,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샌들 등을 만들어내느라 쾌락과 여유를 즐기던 여타 올림푸스 신들과 달리 끝없는 노동에 시달리던 헤파이스토스는 오늘날 기가 막힌 생각을 해낸다. 자기 대신 일해줄 기계의 노예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기계로 만든 노예에게 일을 맡기고 드디어 신으로서 행복을 누리려던 헤파이스토스 해피엔드로 보이는 이 신화는 디스토피아적인 시즌2로 이어진다. 헤파이스토스 신화는 오늘 AI에 관한 희망과 두려움을 잘 보여준다. 인간 대신 일을 해주는 존재, 하지만 그 파격적인 능력은 어떻게 활용할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다. 만약에 기계가 인간 능력을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여전히 통제할 수 있을까? AI라는 분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전쟁은 모든 발명의 의미라고 했던가? 이런 제2차 이제 과학자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 인간에게는 그렇게도 어려운 계산을 기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면은 인간은 어떻게 대체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초기 인공지능 전문가들의 6개월이면 된다고 장담한, 그런데 70년이 지난 이제야 챗 GPT 같은 것이 풀리기가 시작했다. 기호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장 피아제나 비고츠키 같은 발달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바를 활용한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세상의 지식을 습득할 때는 대부분 설명을 듣기보다는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해낸다는 사실 말이다. 마침내 기계에도 세상을 설명하는 대신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능력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기계학습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초기 기계학습 역시 30년 넘게 시간을 들였음에도 큰 성과를 두지 못한다.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이미 AI가 인류를 물리치고 세상을 정복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총 60년 가까이 투자하고 연구했음에도 자연어 처리에 실패해버렸으니 말이다. 결국 지능이란 우리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것일까? 글을 쓰고 읽고 세상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려면 생물학적인 내려는 1.5km 그럼 고기 덩어리를 반드시 지내야만 할까? 그렇게 인간만큼 뛰어난 AI를 만들기란 불가능하다고 모두가 체념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2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인공지능 연구의 황혼기라고들 하던 2000년부터 꾸준히 학습기관 AI를 연구한 토론토 대학교 제프린 힌턴 교수팀이 인간의 뇌를 오망한 심층 인공신경망 구조를 가진 기계가 그 어느 기계보다도 뛰어난 물체인식 성능을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당시 힌턴 교수의 학생이자 논문의 공저자였던 일리아 셔츠 캐버는
주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로서 챗GPT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심층학습이라는 새로운 학습에 기반한 AI는 왜 갑자기 성공했을까? 우선 1980년대 초기 기계학습보다도 발달한 알고리즘과 컴퓨터 기술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층학습의 진정한 성공 비결은 빅데이터다. 1980년에 기계를 학습시킬 당시에는 데이터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가 없었다. 고양이 사진 100장과 강아지 사진 100장 정도로 아무리 학습을 시도해도 기계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보편화된 인터넷 덕분에 이제 천문학적인 용량의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10만, 100만 장 사용하자 드디어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10년 전 우리는 사물을 구별하고 얼굴을 응원하는 인간 AI의 시대로 돌입했다. 지난 10년 동안 여전히 해결 못한 문제가 하나 있으니 바로 자연어 처리다. AI 연구 자체가 자연어 처리를 위해 시작되었건만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능력은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듯 보였다. 결국 노엄 촘스키 교수의 주장대로일까? 20세기 현대 언어학의 대가인 촘스키는 오래전부터 말했다. 언어는 너무나도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문법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배우기도 전에 문법적으로 대부분 옳은 문장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의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까? 노엄 촘스키나 스티븐 핑거 같은 많은 인지언어학자는 인간은 내가 진화적으로 만들어진 모범 모듈을 이미 가졌기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반대로 단순한 경험과 학습만을 기반으로 하는 AI는 절대 자연어 처리 능력을 얻지 못한다는 소리다. 시리, 알렉사, 커타나 등 지난 몇 년 동안에 도입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그리고 기가진이 등 국내 통신사에서 파는 AI 스피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듣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AI가 아닌 그냥 스피커에 가깝다. 그렇다면 궁금해진다. 세상을 알아보는 AI는 구현 가능한데 왜 글과 언어를 이해하는 AI는 불가능할까? 바로 언어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 사진을 상상해보자. 사진의 한 점을 차지하는 픽셀들 사이에는 대부분 인과관계가 없기에 기계학습 과정을 동시에 그러니까 병렬로 처리할 수가 있다. 하지만 문장은 다르다. 한 단어와 다른 단어가 어떤 순으로 놓이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더구나 문장이 길어질수록 앞서 나온 단어들을 모두 기억하고 학습해야 하므로 기계로서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때문에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존 심층 학습 알고리즘은 언어 처리 학습에도 응용하기 힘들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 그런데 2017년 구글 연구원들이 긴 문장 역시 학습 가능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 단어의 순서를 미리 코드화하고 집중 점수라는 방법을 도입해서 긴 문장을 읽고 번역하거나 앞부분들은 문장을 완성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단 제대로 학습을 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얼마나 많아야 할까? 적어도 수천억 단위의 데이터가 있어야 문장과 언어를 온전히 학습한다.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구글이 개발했지만 가장 빠르게 상용화하는 것은 오픈 AI라는 스타트업이다. 사실 오픈 AI는 강한 지능 출현을 막는 방법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비정부 기구다. 오픈 AI의 공격적인 목적 덕분에 가장 뛰어난 AI 전문가들이 여기에 합류했는데 이제는 그로 인해서 오픈 AI가 가장 먼저 강한 인공지능의 첫 단계인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오픈 AI가 2022년 4월과 11월에 각각 출시한 달리 챗GPT가 앞으로 사회 경제 정책에 가져올 영향은 상당하다. 생성의 AI가 이렇게 상당하다. AI는 언제나 SF 영화나 등장하던 허무맹랑한 상상이었다. 10년 전에 심층학습과 함께 세상을 알아보는 인식형 AI가 등장했지만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뒷방에만 있었다. 온라인 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AI 알고리즘이 상품을 구분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사용하는 AI 알고리즘이 가까운 택시를 배정해 주었다. 그러나 생성형 AI는 다르다.
기계가 인간 고유의 지적 노동을 대신해서 결과물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인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은 이것만이 아니다. 챗GPT가 인간의 결과 구별 불가능한 기술을 무한하게 써낸다면 미래의 인터넷은 가짜 뉴스와 음모론으로 가득해지지 않을까?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구글 전 회장 에릭 슈밋, 그리고 인공지능 전문가인 데니엘 허튼 로크가 함께 쓴 AI 이후의 세계는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AI가 현실화된 세계에서 맞아야 할 핵심적인 물음들을 다루고 있다. AI와의 공존이 숨쉬듯이 당연해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AI 시대의 사회, 정치, 경제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 외교정책의 대부 키신저 전 장관의 책답게 특히 국제 관계와 전쟁에 관한 논의를 훌륭하게 다루며 더 나아가서 AI 등장이 인류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밝힌다.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 더 뛰어난 기계의 시대가 시작될 가능성을 탐색한다. 30만 년 전에 지구에 등장했다고 알려진 호모 사피엔스. 그동안 우리는 오로지 인간만의 편안함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런데 그 누구도 지구를 인간만을 위한 모습으로 바꾸라고 허락한 적은 없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지적 존재였기에 그 근원을 가로채버린 것이다. 이제 인간을 능가하는 진정한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더 이상 외면하고 무시할 수가 없다. 2022년 처음 챗GPT를 경험한 우리는 앞으로 인간의 자리와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해서 반드시 토론해야 한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나타나 우리에게 묻기 전에 스스로 먼저 묻고 답해야 한다. 인간이란 과연 무엇이며 이 지구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말이다. 머리말 챗GPT는 지적혁명을 예고한다. 인쇄소를 발명 이래 흔들린 적이 없는 인간의 인지 과정을 바꾸려는 신기술이 있다. 인쇄소는 1455년 구텐베르크 성경을 탄생시킨 이후로 인간의 초성적인 사유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신기술은 그 반대이다. 이 신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불린다. GPT는 생성형 사전훈련 트랜스포머의 약자이다.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는 인간과 대화한다. 앞으로 그 능력이 확장되어서 GPT가 인간의 지식을 정립하고 우리가 사는 현실의 구조를 재조직하고 정치와 사회를 재편성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계명주의의 발흥 이래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철학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를 제기한다. 인쇄기 덕분에 학자들은 연구 성과를 빠르게 복제하고 공유했다. 그래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정보가 통합되고 확산되면서 이른바 과학적인 방법이 탄생했다. 이로써 이전에 불가했던 현상을 새롭게 통과하기 시작했다. 신앙에 근거한 중세의 세계관은 점차 붕괴했다. 인간의 이해력이 새로운 한계에 이를 때까지 세계를 탐색할 수 있었다. 생성형 AI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의 획기적인 활로를 열고 통합된 지식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할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계몽 시대에는 검증과 전수가 가능한 단계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지식을 습득했다. 그러나 AI 기반 시스템은 그 반대의 편에서 출발한다. 복잡한 AI 시스템은 결과를 도출하기 말 뿐 어떤 이유나 과정으로 그에 이르는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GPT, 이 컴퓨터는 인간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 학습형 기계는 단 몇 초 만에 매끄러운 글로 답을 제시한다. 이런 GPT가 훈련 시 사용한 방대한 데이터의 표현체를 사전에 생성해 놓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표현체를 생성하는 프로세스의 근간인 머신 러닝은 방대한 테스트에서 패턴과 관계를 포착한다. 따라서 각 표현체의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출처에서 비롯됐고 어떤 이유로 형성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학습형 기계가 어떻게 지식을 저장하고 정제하고 인출하는지 역시 알 수가 없다. AI 역량은 고정되지 않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된다. 최근에는 몇 개월 간격으로 AI 모델의 복잡도 2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까 생성형 AI의 역량은 개발자들조차 다 알지 못한다. 새로운 AI 시스템이 등장할 때마다 그 시발점이나 종착점을 알 수 없는 역량이 탄생한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새로운 미스터리 위험 경기가 기다린다. 계몽시대의 과학이 분명한 지식을 측정한 반면에 새로운 AI에는 모호한 지식을 누적한다. 계몽시대의 과학은 미스터리를 해소하면서 점점 넓어지는 지식과 이해의 한계선을 명확히 그렸다. 지식과 이해가 나란히 움직였다. 가설을 통해서 이해가 지식으로, 기능을 통해서 지식이 이해로 발전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프로세스로 수수께끼가 해소된다. 이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기제로 미스터리는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지만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된다. 따라서 복잡하다는 AI는 인간의 지식을 확장하지만 이해를 확장하지는 않는다. 계몽시대 이래로 현대 사회에서 보기 힘들었던 양상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이성과 연합한 AI는 홀로 작용하는 이성보다 강력한 탐구와 발견의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계몽시대와 AI 시대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인지적인 측면에서 발견된다. 계몽시대 이래로 철학과 과학은 서로 보조를 맞췄다. 새롭고 당혹스러운 데이터가 생성되고 직관에 반하는 결론이 형성되면서 의심과 불신이 제기되면 인간의 경험을 종합하여 설명하는 이론으로 파문을 불시켰다. 생성형 AI도 그처럼 인간의 의식의 새로운 형태를 하려 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아직 우리가 분강할 수 없는 색채와 분별할 수 없는 방향 속에 존재한다. 챗GPT는 인간의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거대 언어 모델의 일종이다. GPT는 인간의 감도 없이 알아서 대량의 텍스트로 학습하는 모델이다. 개발자는 챗GPT 디지털 세상에서 수집한 방대한 텍스트 콘텐츠를 입력한다.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대 언어 모델의 능력은 사실상 우연히 발견되었다. 더욱이 챗GPT는 기술적인 거대 언어 모델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피드백을 토대로 더 자연스러운 대화문을 생성하며 부정확한 응답은 줄이는 개선을 거치고 있다. 챗GPT의 답변 진술 소견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저자와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적으로는 뚜렷한 동의나 편향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물은 복잡하지만 처리 속도는 놀라울 만큼 빠르다. 챗GPT 우리는 챗GPT 제 능력을 설명해 보라고 했다. GPT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GPT는 아니라고 답했다. 저는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를 토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할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식이 없으므로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거나 예견하지 못합니다. 계속 물었다. 챗GPT는 개연성 있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가? 저는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를 토대로 개연성 있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의 패턴을 망라한 대규모 데이터 세트로 훈련했다면 특정한 일자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날씨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인지 개연성 있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견해는 데이터에 내재한 패턴과 추세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현실의 결과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국제사회의 군비 통제에서 범용 인공지능의 역할을 헨리 키신저의 관점에서 짧은 글로 작성하라고 했다. 새로운 기술혁명의 문턱에 선 현재 국제사회의 군비 통제에서 범용 인공지능의 역할을 묻는 질문은 점점 더 대답이 시급해지고 있다.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고도화된 시스템들이 핵 억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주도함으로써 유례없는 안정성이 확보될 것인가? 아니면 고도의 지능을 가진 기계들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세력 균형에 변화가 생겨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등장할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챗GPT에게 러시아가 우리 유럽의 안전성 유지에 끼치는 영향은 뭘지 등등 초미의 관심사에 관하여 물었다. 챗GPT는 1분도 안 되어서 심층적이면서도 간명한 답변을 내놓았는데 상반된 정보들을 균형 있게 다루었고 질문에 충실히 답하면서도 주관적인 견해는 드러나지 않았다. 생성형 AI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거나 적어도 인지력이 상당한 발전한 존재로 느껴진다. 순진한 사용자에게는 대단한 작업 속도와 정확도를 겸비하고 한 분야에 정통한 사서이자 학자로 다가온다. 기존에 사용했던 어떤 장치보다도 월등한 효율로 세상의 지식을 요약하고 조사하며 정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또한 독보적이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인간 사고의 다양한 측면을 모방하기 때문에
그 박식함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한들 꿈조차 꾸지 못할 수준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GPT가 생성하는 결과물을 한치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그 능력을 신비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정확한 진술과 완전한 허위로 인간 사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챗GPT가 공개된 후에 이 AI에게 질문하려고 가입한 사용자가 단 며칠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수백 개의 기업이 생성형 기술을 개발 중이고 그 방면으로 대대적인 투자금이 몰리고 있으며 상업적인 활용법이 주로 모색되고 있다. 당분간은 이 맹렬한 관심이 그 기술의 의의를 장기적으로 탐색하려는 생각을 압도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큰 모델들은 훈련 비용이 10억 달러를 상회할 정도로 매우 비싸다. 훈련을 완료한 후에는 모델을 가동하기 위한 수천 대의 컴퓨터가 24시간 상시로 작동한다. 훈련 자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컴퓨터의 높은 연산 능력이 필요하지만 사전 훈련된 모델을 가동하려면 비교적 적은 자본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거대원의 모델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면 웬만한 기업은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든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구독 서비스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며 단일한 모델이 수많은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향후 10년간은 거대 언어 모델의 수가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초거대 언어 모델이 훨씬 많은 영역에서 인간의 활동과 사고를 증폭할 테지만 그런 모델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생성형 AI는 거대 언어 모델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유형의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며 점점 기능이 늘어나고 불가해성이 커질 것이다. 생성형 AI로 교육이나 생물학 연구 등 인간의 노력을 기울이는 다양한 분야의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모델에 따라서 장단점도 달라진다. 영어로서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항체를 설계하는 등의 능력이 계속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생성형 AI의 중요성은 상업적인 가치는 물론 과학의학적인 비상업적인 가치도 초월한다. AI가 만드는 모델의 답변이 일견 완벽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가신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 모델은 AI에 비하면 미개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자동화 편향 문제를 겪는 중이다. 특히 AI가 권위 있게 느껴지는 텍스트를 생성한다면 그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다. 챗GPT의 답변에는 인용문이 존재하지 않아서 진실과 허위 정보를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미지와 영상은 점점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추세다. 우리는 챗GPT의 기술 관리에 관한 헨리 키신저의 견해가 담긴 문헌 6개를 제시하라고 했다. 챗GPT는 키신저가 썼다는 글의 목록을 생성했다. 모두 주제와 게재지가 그럴듯했고 하나는 실제로 쓴 제목이었다. 단 날짜는 틀렸다. 나머지는 진짜 같은 가짜였다. 어쩌면 그 가상의 제목들이 아직 우리가 규명할 역량이 안 되는 GPT의 방대한 사실 집합체 속에서는 독자적인 문장으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명시적 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챗GPT가 간혹 악당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사용자들이 있다. 시각으로 생성형 AI를 보지만 생성형 AI의 실수는 인간의 실수가 아니다. 그것은 패턴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유형의 지능이 저지르는 실수이다. AI의 출연령몰은 여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대명시대의 과학이 주장하는 진실은 각 실험 단계를 재현하고 검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각 단계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뢰받았다. 생성형 AI의 사유는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것이고 거기에는 모델의 훈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생성형 AI는 탐구와 발견의 과정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하며 기존의 과학보다도 빠르게 지식을 발전시킬 것이다. 챗GPT의 동일한 질문을 입력해도 시간이 지나면 답이 달라질 수가 있다. 얼핏 사소해 보이는 차이여도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이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재 챗GPT가 학습에 사용하는 정보 기반은 일정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만간 개발자들이 새로운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챗GPT는 끊임없이 투입되는 실시간 정보를 소비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금이 급증하면은 모델의 재훈련 빈도가 증가할 전망이다. 설사 생성형 AI 모델이 완전히 해석이 가능해지고 정확해지더라도 인간의 행동으로 빚어지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학생들은 이미 챗GPT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 생성형 AI는 친구나 동료의 메시지와 분간이 안 되는 이메일 광고를 대량으로 생성한다. AI가 가짜 공약을 설명하는 영상과 광고를 만들면 실제와 구별하기가 어렵다. 어떤 결과는 필연적이다. 묘사락에서 인간은 AI 시스템의 출력물에 당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의사들은 진단 목적으로 의료 영상을 판독하는 딥러닝 모델이 자신들을 대체할지 모른다고 걱정을 한다. 언제쯤이면 의사들이 소프트웨어 답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꺼리게 될까? 우리는 사람들이 생성형 AI의 상호작용성에 선뜻 의문을 제기하도록 정교한 변증법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 만일 AI에 악의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울러 어떤 질문을 인간이 생각할 몫으로 넘기고 어떤 질문을 자동화된 시스템에 과감히 맡길지도 고민해야 한다. 갈수록 더 방대해지는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의 인지력은 전 세계의 정보 속에 묻힌 진실을 다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머신러닝 시스템은 이미 한 인간이 보유할 수 있는 지식의 한계를 넘어섰다. 모델이 인간의 텍스트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입력으로 학습하면 아마도 현실의 구조가 달라질 것이다. 새로운 유형의 지능을 이용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자기인식과 현실인식에 그리고 현실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기술이 보편적으로 이해되거나 국제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다. 지식을 습득하는 기술이 널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가 AI 분야의 최신 성과를 장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독점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런 쟁점을 공부할 때 인간의 목적과 기계의 전략이 조화를 이룬다고 가정했다. 우리가 전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전지적으로 보이며 현실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춘 도구가 등장함에 따라 신비주의적인 광신이 부응할 수 있다.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사유를 형성하는 권력체의 추종자들이 집단으로 복종하는 현상은 인류의 역사에서 종종 나타났다. 사회를 이끄는 지도력은 소수의 인간과 조직이 장악할 공산이 크다. 현실을 탁월하게 합성해내는 소수의 기계를 운영하는 이들이다. 최강의 기계들은 그 처리 능력을 활용하는 데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에서는 소규모 집단이, 국제적으로는 일부 초강대국이 지배할 것이다. 강력한 도덕적인 전략적인 지도 체계가 필수이다. 도덕적인 지성적인 기초가 탄탄히 잡히지 않으면 통치에 활용되는 기계가 인간성을 증진하기는커녕 지배하면서 우리를 영영 함정에 빠뜨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임박한 미래를 손안에 둬야 한다. AI를 신뢰하려면 그 정확성과 안정성, AI와 인간의 목적 일치성 개선이 되어야 한다. AI가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한계에 설정해야 하고 이때 기술의 정리와 사용 환경을 고려해서 그 한계를 달리해야 한다. 챗GPT 같은 언어 모델은 결론에 제약을 둬야 한다. 인간도 새로운 제약을 배워야 한다. AI 시스템이 제시하는 답의 보편성과 확실성을 책임감 있게 평가해야 한다. 기계를 현실의 결정권자로 간주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회적인 경향을 방지하려면 법적 강제가 아니라 강력한 문화적인 규범이 요구된다. 특히 교육이 적응해야 한다.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변증법적 교수법은 과거 때보다도 빠르고 개인화된 학습을 가능케 할 것이다. 기계가 우리 유전자보다 훨씬 빠르게 진화하며 국내적으로는 혼란을, 국제적으로는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 이에 우리도 국내외적으로 그만큼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특히 철학과 개념론에서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우리는 이 예견에 이런 경고 조항을 덧붙여야 한다. 만일 이 기술을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날조된 상징과 영상을 포함해서 거짓을 생성할 길이 언제나 존재하고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불신하는 능력을 절대로 습득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고 듣는 것을 믿도록 교육받지만 아마도 이제는 생성형 AI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간섭적으로 혹은 규제를 적용해서 대형 플랫폼들이
불량한 콘텐츠를 열심히 접근하고 표시한들 일단 한번 본 콘텐츠를 못 본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콘텐츠의 완전한 통제는 중대한 미결 과제다. 그래서 이상의 쟁점들에 답하며 챗GPT가 결론을 내리기보다 질문을 더 많이 제기한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현재 AI는 인간의 정신이 일군 새롭고 찬란한 성과다. 우리는 아직 이 성과물의 목적지를 개발하지 않았다. 이제 기술과 공생하는 인간, 호모 테크니쿠스가 된 우리에게는 인류의 목적을 정의할 책무가 있다. 진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다.